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1.3% 올랐고 나스닥은 0.25% 하락을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국내장이 시간에 거래했을 때, 국내 열렸을 때 시간에 거래해서 거의 1% 정도 하락했었는데 낙폭을 좀 줄이고 끝나는 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FOMC 금리 인하 후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다우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S&P 500이 7,700까지 갈 수도 있다. 현재 지수가 6,900이니까요. 한 800포인트가 더 남아있다. 한 15% 정도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미국 시장은 다우는 올랐지만 나스닥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어저께 국내장이 시간의 하락을 주도했던 오라클의 실적이었죠. 오라클의 실적이 실망감을 주면서 기술주들을 대부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시장은 오라클과 전반적인 AI 거래에 대해서 적절히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설비 투자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 대비 수익률이 지금 없는 상황,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기업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좋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그닥 좋지 않다라는 거죠. 브로드컴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시간에서 지금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아시겠지만 칩을 생산하죠. 그러니까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전산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업별로 그렇죠? 칩이 들어가니까 공급을 하는 과정이라서 수익이 나는 거고요. 칩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공급을 받은 기업이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과정,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아직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이 설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실망감,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시장의 중요 이슈로 보이고 있고요. 실업 신규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직전주 대비로 약 4만 4천 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실업 청구 건수가 는다는 것은 고용이 여전히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시장 예상치는 22만 3천 명인데요. 청구 건수 23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3천 건이 높고 직전주보다도 4만 4천 건이 증가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장은 예상치 범주에 있으면 또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예상치를 또 넘어선 상황이 되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FOMC 회의에서도 이번에 금리 인하는 고용과 관련해서 했잖아요. 인플레이션하고는 이라면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죠. 아직. 특히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2% 후반인 것은 관세로 인해서 생긴 거다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고용 자체가 관세로 인해 생긴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가격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에 대한 관세도 되잖아요. 원자재 가격에 기본적으로 관세가 15% 올라가면 제품 가격도 15%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격 오른 거에 대한 소비자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은 매출이 줄어들 거고요. 매출이 줄으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죠. 그러면 기업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매출 구조나 수익 구조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고용은 어떻게 보면 감원도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의 정점, 관세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2.8% 올랐지만 더 올라갈지는 내년 1분기 정도를 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재고가 다 소진되는 시점일 거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문제가 될 걸 예상해서 재고를 늘렸거든요.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그로 인해서 관세가 올라간 만큼의 이익을 더 취하는 그런 모습이 났지만 재고가 다 소진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시점은 한 1년 정도 본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정도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다우와 나스닥인데요. 다우는 신고가가 갱신을 했습니다. 신고가.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딱 걸려서는 위치고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추세 연장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장중에 1.4%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1.4%가 밀렸다가 이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양봉이 된 거죠. 양봉이 됐고 종가는 마이너스 0.25 정도로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거의 장중에 3%대 하락을 했습니다. 3%대. 그래서 종가는 1.5%로 마감을 했지만 거의 3%대 하락하면서 기술주를 약간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후에 환율의 변화,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봤는데요. 환율은 뭐 끄떡 없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원달러가 1463원까지 밀렸었거든요. 1463원까지 밀렸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얼마까지 1473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강한 거죠. 여기에서도 얼마에 끝났냐면 정확하게 1473원 정도 근접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이 정말 강한 거죠.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아마도 저 금리의 돈을 가지고 빌려서 다른 데가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저금리에서 미국 시장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또 투자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이 금리가 낮으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일본에 돈 빌린 거를 전세에 가서 투자를 하는 뭐 이런 식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큰 변화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시장에는 환율이 사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환율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국면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2월 12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얘기가 나와요. 외국인들이 요 근래는 사고 있지만 11월 달에 약 13조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그 한 해 동안 매수를 하다가 반년 만에 매도로 전환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오늘 뉴스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약간 뒷북 치는 뉴스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지난 말씀드렸을 거예요. 외국인들 12월 달에 교환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교환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해요. 그런 모습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 13조가 무슨 돈이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 뉴스에 영국계 자금으로 봤거든요. 영국계 자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돈일 거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11월 달 마지막 날 2조로 팔았잖아요. 그러고 난데 매수한 게 이게 1조 7천억이에요. 그렇죠? 딱 2조 들어온 거예요. 2조. 요거는 한 3천억 차이가 나지만 2조 한 2천억. 그러면 11월 28일 파는 돈은 다 들어온 거예요. 11월 28일 파는 돈은 다 들어온 거다.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시 교환을 하기 위해, 교환이 맞다면 그 11월 달에 매도 금액의 절반 이상은 이달에 들어와야 될 거다. 만약 이달에 절반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약간 믿음이 안 갈 수 있는 거죠. 교환에 대한 믿음이 좀 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관이 상당히 받아주는 매매가 있었어요. 언제면 12월 초에. 그더니 갑자기 매도로 그냥 돌변해 버렸어요. 어제 그저께 3천억을 매도해서 시장을 약간 누르더니 어제도 그 쿼드러블이었잖아요. 쿼드러블 만기인데 7천억을 팔아서 시장을 눌러봅니다. 장 초반에는 약간 매수 분위기가 있었는데 막판에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옵션이 약간 하방 쪽에서 그 580 정도가 기관이 최대 수익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기관이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한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저께 580점 아마 310인가로 끝났거든요. 근데 580을 못 낸 거죠. 580은 꽉이 된 거예요. 대신에 외국인이 그동안 콜매도를 손실을 보던 거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시가로 갔으면 완전 손실이었는데 계속 밀어내가지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야간에서는 또 플러스로 1% 정도로 미니 선물이, 야간 선물이 끝났는데 어저께 하락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인가 뭐 이런 해석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참 수급이 묘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관이 받쳐주다가 갑자기 버리고,
외국인이 패대기를 치다가 갑자기 사고. 뭐 외국인이 귀환은 나쁘지 않지만 기관이 왜 버렸을까? 이 뭐 의문점을 좀 갖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